잠깐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 지문 공부하기 전에 우리 들어가는 시간으로 한번 재밌는 시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 지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 시험지 준비해봤습니다. 시험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8년도 1학년 그리고 2019년도 고2 그 다음에 2019년도 고1 이렇게 세 가지 시험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 세 가지 시험지를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이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거 찍는 날은 3학년 시험 보는 날이거든요. 우리 선생님 세 분의 선생님들이 과학 지문을 어떻게 푸시는지 한번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가위바위보에서 세 가지 지문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먼저 고르세요. 아예 모르는 걸 고르는 게 좋은 거. 아무거나 고르세요. 볼까요? 자, 두 번째 분. 자, 고르셨어요. 자, 제한 시간은 몇 분 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9시 55분 시작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자, 우리 윤혜경 선생님은 비전공자예요. 과학 비전공자신데, 자, 점수 몇 점 나오셨습니까? 점수는 몇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점수는 4개 맞으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죠? 무슨 지문이었나요? 선생님, 뭐에 관련된 지문이었나요? 식물에 물이 이렇게 빨아 올려 들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뿌리에 땅 속에 물이 식물의 잎까지 올라왔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아, 이거 푸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 잎들이 네. 잎까지 물이 갈 수 있구나. 이거 고1 학년 수준이거든요. 어떤가요? 난이도가 어떤가요? 그냥 뭐 굳이 이걸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글만 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렇죠. 이게 과학 지문이지만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요, 과학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보면은 보기 안에 내용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시에 관련된 문제들 또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라 국어에 대한 그리고 해독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들이 있다면 독해력이 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 지문을 풀기 위해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지문 읽기 방법 하나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너무 자신감이 없기보다는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라던가 현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영어 같은 거를 잘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 용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용어를 뭐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용어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부탁에도 이거 과학 그죠? 과학에 대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부탁에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선생님의 점수를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무문과 과학 선생님입니다. 무슨 질문이셨어요? 이게 생태계 쪽에서 그 동물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에 접근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기적이어야 되는데 왜 동물이 이타적 행동을 하냐. 착한 동물들. 네, 이걸 이제 유전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질문이거든요. 몇 점 맞으셨나요? 하나 틀렸는데요. 네네네네. 이게 제가 이제 생물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쉽게 접근했으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이 지문이 선생님한테도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네, 내용 자체는 이제 지금 이게 막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틀린 게 딱 보면 글쓴이,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틀렸어요. 이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랑 이 지문을 독해해서 이제는 풀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글쓴이가 왜 이 글을 썼는지 네. 의도에 관한 걸 제가 맞습니다. 틀렸어요.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냥 그대로 위에 있는 지문이랑 네, 이건 네.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 이거를 한 5시간 동안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오랜만에 풀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게 과학 지문이지만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지문을 쓴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냥 과학적 사실을 나열한 게 아니라 네. 이 글을 쓴 이유가 있는 목적이 네.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으셔야지 문제를 풀 때 이제 제가 틀린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선생님 그걸 간과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과학적으로만 네,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작가가 이거를 맞아요. 왜 썼지? 이 글을 왜 가져왔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게 훨씬 도움이 정말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과학적인 글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쓴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선생님이 해주고 싶으신 그 과학 지문을 푸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까 말한 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과학적 지문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학적 사실에만 착안해서 읽지 말고 이게 비문학 파트에 있는 글이니까 글쓴이의 의도에 관한 문제가 항상 있어요.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도를 과학적 원리와 연관지어서 항상 지문을 읽을 때 생각하면 좀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스스로 지문을 파헤쳐서 자기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코로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을 기릅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 나 이게 친구 좀 저 같은 선생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 질문, 어떤 안녕하세요. 질문 하셨나요? 저는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생물 전공인데요. 제가 이제 받은 게 그 지구과학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행성의 내행성과 외행성인데 이거 내행성의 그 이제 공전에 따른 지구, 정말 어렵습니다. 공전에 따른 지구에서 그 시운동을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저도 조금 이제 어려웠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용어들이 많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문을 풀면서 이제 저도 이 지구과학은 주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지구과학 관련된 용어들이 좀 많이 어색하고 그래서 어렵게 체감 난이도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이 문제를 풀면서 과학 관련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과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 답을 이제 그 글쓴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 지문에 모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지문에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그림 제시된 자료로만 해석만 잘 하신다면 어려운 과학적 용어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요 그림을 위주로 문제를 푸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게 지구과학 비전공인 저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주어진 글쓴이의 의도랑 뭐 요 그림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정도만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문학 지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표나 이런 그림들 이런 거 왜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지문, 이 긴 지문을 읽다 보면 과학적 용어가 나와서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그래프나 보면 이걸 하나로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 지문 전체를 요 그림과 또는 이런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시각적 자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글을 그렇죠. 읽는 게 더 네.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위주로 보면서 지문을 비교하시면 아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도 이게 문제 푸실 때 여기 이렇게 문제 굉장히 도표들 많잖아요. 이런 거 먼저 보고 푸셨나 보네요. 그렇죠. 예, 요걸 보면서 이 그림과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좀 시간 안에 풀 수 있었지 이 지문의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아마 시간 안에 못 풀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림을 보시고 그림에서 이제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글쓴이가 의도하는 걸 찾아서 편하게 체크해 주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과학 문제 이 지문 푸실 때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전수해 주신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냥 네네네. 그 먼저 저는 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지문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답을 찾는 방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문 내용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어려운 과학적 용어에 연연하지 않고 글쓴이의 의도를 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제 찾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이지 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용어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짜파게티가 라면이지 절대 짜장면이 아니에요. 그죠? 라면이에요, 걔는. 근데 짜장면의 맛을 내는 것 뿐이죠. 우리 과학 지문은 과학의 모양을 가졌을 뿐, 이거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과학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인문계 학생들, 이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요거 먼저 푸셔야만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좋은 문제. 독서 출제되어 있는 그 수능 문제들을 한 번이라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문학 지문들이요, 이렇게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한 가지씩만 나오기도 하지만 함께 묶어서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과 경제가 같이 나오기도 했고요. 사회, 그리고 인문과 과학 같은 분야가 19년도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야가 어떻게 묶어서 나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통합 지문들이 같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복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지문이 함께 묶어서 지문들이 대체로 길어지는 경향을 요즘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또 기술이라고 해서 이 지문에 대해서 어려워한다거나 이 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기술 분야 그냥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어떻게 파악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글쓴이의 생각에 접근을 할 것인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앞에 있는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옆에 핵심어를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를 보시면은 옆에 핵심어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네모칸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거 먼저 봅시다.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 보시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정당화를 말하는 거예요. 정당화. 우리 과학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과학적인 지식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과학적 지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과학자마다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지문에서 보면은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여러 관점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관점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글을 읽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 과학적 원리의 응용이에요. 응용. 그리고 한계점.
어떠한 기초과학에 대한 생각이 나올 거고요. 기초과학. 이 기초과학에 대해서 응용하는 응용과학이 나옵니다. 이걸 응용한 응용과학이 나올 거예요. 이걸 응용한 응용과학에 대한 한계점은 무엇이고 또 이걸 응용한 그 한계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 생활에 적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핵심어에 관련되어 있는 지문을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요.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위에 보시면 학습표 자, 과학 기술 분야에 글에 담겨 있는 자, 지우고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자, 읽는 방법들 한번 보겠습니다. 글에 담겨 있는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을 파악하실 거고요. 그죠? 아까 봤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 말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파악하시면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다음 두 번째,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두 번째였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같은 현상을 본 다음에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주관적인 관점의 차이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논거를 입증하는 과정이 논리적인지 아닌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한계점 이 세 가지에 맞춰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이 3단계를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 분야의 글은 자연현상이나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의 구조나 변화의 원리를 보편적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서술한대요. 모든 과학 분야의 글은 똑같습니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서술한대요. 인과 법칙이 뭐예요? 원인, 그리고 결과. 그러므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을 제시한다. 당연하겠죠. 과학 분야의 글에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이게 과학 분야의 분야입니다. 자연과학에 관한 글뿐 아니라 과학의 역사, 과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 등 과학에 관한 일반적인 글도 포함합니다. 이게 과학의 범주예요. 과학 분야의 글의 종류가 이게 다예요. 기술 분야의 글은 자 이제는 기술 분야.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서 자연과 사물 등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한 다양한 기술에 관해 서술한다. 그러니까 기술 분야는요. 과학에서 이게 과학 분야고요. 기술 분야는 과학에서 한 단계 플러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기술공학적 원리나 법칙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글이래요. 조금 더 탐구하고 설명하는 분야가 더 플러스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대부분 설명적인 글이래요.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설명문이네요. 그 구성이 체계적이고 내용은 분석적이래. 분석한다는 거는 뭡니까? 구성 요소로 그러니까 분석적인 글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성 요소로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대요. 뭔가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요.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현상 및 물리적 세계를 관찰하고 설명하는 글에도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돼요.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가치관. 우리 과학적인 글, 그리고 기술 분야의 글은요. 굉장히 객관적인 글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관적인 글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글쓴이가 있어요. 사실적인 글이지만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을 파악은 해야 하지만요. 객관성을 파악하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그렇지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거 아까 뭐 했어요? 우리 핵심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왜?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의하여 비판적으로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또한 시각적 보조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적 보조자료에 뭐가 있을까요? 사진, 동영상,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 다 해당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를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문학 지문들 보시면은요. 중간중간에 도표나 그림 같은 거 해석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 글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여기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 어떤 용어나 개념일까요? 당연히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용어나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과학 지문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파악할 때는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용어나 개념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전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른 과학 자료나 사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읽거나 과학 잡지 등을 읽어서 과학 기술 상식을 넓히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에 제시된 지식과 정보가 객관적이며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요? 믿을 만한 것. 신뢰가 있는지, 그지? 그리고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는 방법이에요. 자, 대상에 대한 논거의 입증 과정을 파악하고 타당성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자, 대상에 대한 논거. 논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논거예요. 논거는요, 논리, 그리고 문설에 대한 근거를 말합니다. 또 입증이란 증거를 내세워서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타당성이란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이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논설을 내세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그거를 증거를 내세워서 잘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을 파악한 다음에 또 이치에 맞는지, 그것이 옳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글쓴이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그 내용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한 논거를 입증하는 과정이 논리적인지, 그리고 제시된 논거가 타당한지 등을 따져가며 비판적인 관점으로 읽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죠. 비판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요, 논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입증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는 방법입니다.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은 원래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예로 제시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예시. 그러니까 글이 길면 길수록 먼저 예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먼저 읽어본 다음에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맞게 맞춰서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로 제시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 가지고 과학의 원리를 설명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래에 이렇게 승강기와 두레는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쉽게 타고 내리는 그런 승강기를 가지고서 도르래 원리,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그런 방법을 전동기를 가지고서 무게 중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용하고 응용을 하면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